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종섭의 시사쇼는 박찬대 의원 그리고 김병욱 청와대 비서관 등의 행보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소종섭의 시사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삼총사 소개해드린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원식 비서실장, 박찬대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그야말로 같이 하는 분신과도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현재 상태에서의 그 세 명을 제가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삼총사의 정치적인 행보가 좀 정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종묘 앞 그 건물, 세운상가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슈에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또 호남 등 이 지역 순회 행보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보고회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역을 돌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는 내년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뛰어들 것이 확실시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쨌든 밑바닥을 다지는 거죠. 스킨십을 계속 하는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지만 이 뿌리가 약합니다. 한 18년 동안 정치 현장에서 떠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재명 대표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정치 일선에 그야말로 복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힘, 이런 것과 이제 결합이 되면 힘이 실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인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이제 밑바닥을 계속 훑으면서 지지층과의 스킨십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접점,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당원들과의 접촉면도 넓혀가면서 내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러한 물밑 흐름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 같고요. 강원식 비서실장, 그동안에 사실 여권 핵심부에서는 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강원식 비서실장을 또 생각한 그러한 흐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을 대입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 몇 번 나왔었죠.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생각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인지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장으로는 좀 왠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또 워낙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정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전문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서울시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어쨌든 지지도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이제 고심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론을 얘기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론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민주당 대전 충남 의원들도 모여서 그렇게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행정통합을 그렇게 결의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과정에서 이런저런 돌출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랬을 때 결국 대전 충남을 이끌 리더가 대전시장 충남지사 따로가 아니라 한 명을 뽑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여권에서 강원식 비서실장이 상당히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핵심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흐름인 것입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당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후보 이런 흐름들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이게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그런 광역 단체가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이끄는 수장의 정치적인 위상도 충남지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올라가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으로서는 차기 레이스 등과 관련해서 또 날개를 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총사 중에 마지막 박찬대 의원 어떨 것인가? 박찬대 의원은 사실 뭐 고민이 많았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가 정청래 대표한테 깨졌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큰 표 차이로 졌습니다. 당시에 뭐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랐다. 뭐 이런 것은 정설이죠. 하지만 정청래 대표 밑바닥을 훑으면서 당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정청래 대표에게 졌습니다. 다시 도전한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 박찬대 의원은 좀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좀 하기를 원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박찬대 의원보다는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 하는 게 좀 좋겠다. 아마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발탁을 한 거고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비서실장이 안 되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겠죠.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게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 속에서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천시장에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뭐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나 어떤 다른 자리로 또 가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속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박찬대 의원이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여권의 핵심 인사가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 쪽으로 정했다. 물론 단서를 탑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렇게 정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주 최근 상황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권 흐름에 밝은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박찬대 의원이 지난 23일 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거기에서 박찬대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인천 시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답으로 말하겠다. 인천에서의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고민한 지가 좀 오래됐고 주변에서 권유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도 지금 깊이 있게 상의를 하고 있고 결단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기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천 시민을 위해 가장 좋은 답으로 말하겠다라는 이 박찬대 의원의 이 멘트는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정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한 박찬대 의원도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안에는 뭐 지금 쉽지 않을 거고요. 내년 초 정도에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뭐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인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만나는 기자들마다 이제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뭐 계속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 의원으로서도 마냥 시간을 미룰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강훈식 실장의 거치도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이 흐름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떤 로드맵을 밟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태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과 박찬대 의원의 거치 문제를 바로 연동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찬대 의원 연말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의 결심을 했고 인천시장 쪽으로 이제 정한 상태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뭐 그것이 뭐 보궐선거든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어쨌든 내년 6.3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걸 이제 쫙 조사를 한 거죠. 그 조사를 지금 왜 하냐? 이제 사람들 바로 이제 1월 넘어가면 바로 이제 출마 선언 계속해서 잇따릅니다. 지역 가서 표박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서실장이든 뭐 잘 나가는 실세 의원이든 간에 그냥 꽃가마 태워서 전략 공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 내려가서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안에 대부분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충 다른 인원을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한번 청와대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정무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의 7인회 중에 한 명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7명의 의원들 중에 한 명, 김병욱 정무비서관입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출마하기로 뜻을 굳혔다. 이제 뭐 액션만 남은 겁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진 아마 이 청와대 조사에서 그렇게 출마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무비서관실 등에서 여러 명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1분과 위원을 지내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의 정무비서관으로 갔죠. 지금 청와대 이제 정무비서관인 겁니다. 성남시장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붙이고 이제 나올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2번 했죠. 20대, 21대 2번 했고 이 성남이라는 곳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오늘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요람을 만들어준 그곳이 성남시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으로서는 나름 어쨌든 의미가 있는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 거죠.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의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12년 만에 이 시장직을 탈환해서 현직 시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뺏어와야 된다. 이것이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 대통령의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병욱 비서관 7인회의 한 명이라는 그러한 또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남의 출마를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김남준 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에는 이제 용산에 있을 때는 대통령실 했었는데 이제 청와대로 관저 빼고는 뭐 다 거의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청와대 뭐 기자단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고 이 언론 공보 활동 지역 언론에서 이제 지역 방송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걸로 합류를 하면서 공보 쪽을 담당을 해 왔습니다. 메시지와 공보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인물.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대통령 뜻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이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김남준 얘기가 곧 내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성남 경기 라인의 핵심 인물이죠. 김남준 대변인도 이번에 출마하는 걸로 정해졌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굳힌 것으로 그렇게 좀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계양을은 뭐 과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5번 정도 여기서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야말로 이 지금의 여당세가 굉장히 센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준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됐고, 민주당 대표가 됐고, 연임을 했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흐름을 밟아온 곳이 이제 계양을이거든요. 거기에 자신을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도와온 이 김남준 대변인을 공천을 주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뭐 공천 줄 수가 없죠. 어쨌든 좀 거기 출마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취재 결과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까지 6개월이 좀 안 남았지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정치의 이 역동성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지금 점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또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봤을 때 박찬대 의원 인천시장 출마한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성남시장 출마한다. 이렇게 그리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계양을 출마한다.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